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영 통계와 자료 분석 네 번째 주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확률에 대해서, 확률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확률 계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대 위치의 척도, 뭐 Q1, Q2, Q3, 미니멈, 맥시멈 이런 척도들을 가지고 박스 그림을 그려서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하는 그런 방법을 배웠고, 그리고 선형관계의 척도 중에서 공분산, 상관계수, 코베리언스,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이런 척도를 쓴다고 그랬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추후에 인문사회 분야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의 속성을 갖다가 관계를 파악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 선형관계의 척도 같이 배웠고, 그 다음에 통계학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인 확률에 대해서 확률을 어떻게 부여하는지,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확률을 계산하는지, 그리고 조건부 확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확률 개념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또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사고방식이고, 그리고 통계학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잘 이해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확률의 파트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예를 가지고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죠. 오늘도 이 예를 가지고 다른 독립 사건에 대한 확률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에 대해서 한 번 더 쭉 교수님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추얼 펀드 매니저의 성공 요인. 일부 펀드 매니저들이 다른 펀드 매니저들보다 더 성공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한 가지 가능한 요인은 펀드 매니저가 어디서 MBA 학위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다. 다음에 표는 뮤추얼 펀드 매니저의 MBA 취득 학교 랭킹과 뮤추얼 펀드의 수익 성과와 관련된 결합 확률을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요 보시는 표가 결합 확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한글로 된 것들을 갖다가 영어로 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A1, A2 표기로 고쳤죠. B1, B2 그리고 A1, A2, B1, B2가 의미하는 걸 잘 인지하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conditional probability, probability B1 기본 A1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B1 기본 A1는 펀드 매니저가 상위 20% MBA 프로그램을 졸업하였다는 조건 하에서 뮤추얼 펀드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보다 높을 확률,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의 정의를 사용해 가지고 확률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독립사건, 인디펜던트 이벤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두 사건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두 사건이 독립인가, 즉 한 사건의 확률이 다른 사건의 발생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건 A와 사건 B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독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probability A 기본 B는 probability A다. 즉 B가 일어났다는 조건이 A가 일어날 확률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probability B 기본 A equal probability B라는 것은 A가 일어났다는 조건이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조건에 를 충족시키면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펀드 매니저 예를 들어서 보시면 probability B1 기본 A1 즉 조건부 확률은 0.275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합 확률표로부터 한계 확률 marginal probability는 probability B1은 0.17입니다. 0.17. 0.275하고 0.17이 다르죠. 그래서 probability B1 기본 A1은 probability B1이 아니므로 사건 B1과 사건 A1은 독립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건 B1과 사건 A1은 종속입니다. 즉 사건 B1의 확률은 사건 A1의 발생 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robability B1 기본 probability A1은 probability B1이 아니다. 이렇게 놓으면 두 사건은 종속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토픽을 바꾸어서 합사건, 유니언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probability A와 B, probability A union B. 뮤추얼 펀드 매니저 성공 요인에서 뮤추얼 펀드의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보다 높거나 또는 펀드 매니저가 상위 20% MBA 프로그램을 졸업하였을 확률은 얼마인가? 만약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면 합사건으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probability A1와 B1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합사건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과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더하면 0.46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probability A1 intersection B1, probability A1 intersection B2, probability A2 intersection B1 이렇게 세 가지 교집합의 확률을 더하면 0.11 플러스 0.06, 0.29 이렇게 합해서 probability A1와 B1은 0.46이 됩니다. 한 번 더 합사건을 갖다가 검토해 보시면서 꼭 합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다른 방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여기 결합 확률의 모든 네 가지 부분을 다 합치면 얼마죠? 1이 됩니다. 1. 그래서 1 마이너스 probability A2 intersection B2 여기 0.54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요거만 빼주면 또한 A union B1에 대한 합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0.54 이렇게 해서 이전의 값과 똑같이 0.46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꼭 합사건 여러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확률 법칙과 확률 나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세 가지 확률 법칙인데 여사건 법칙, 곱셈 법칙, 더셈 법칙이 있습니다. 여사건 법칙은 컴플리먼트 룰, 곱셈 법칙은 멀티플리케이션 룰, 덧셈 법칙은 어디션 룰입니다. 먼저 여사건 법칙 컴플리먼트 룰을 보시겠습니다. 여사건 법칙은 사건 A의 여사건인 A 컴플리먼트의 확률을 정의합니다. 사건 A가 A 컴플리먼트라는 것은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probability A 컴플리먼트는 1 probability A 보시는 것처럼 probability A 컴플리먼트는 1 probability A 또는 probability A는 1 probability A 컴플리먼트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연필로 연속 문제를 갖다 계속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야 익숙해져서 여러분 것이 되지 그냥 눈으로 읽고 하시면 여러분 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공부할 때 어떤 수식이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본질을 이해하고 계시고 그리고 문제 풀이할 때는 어떤 계산적인 절차 이런 거는 손으로 좀 익혀두셔야 문제를 풀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보시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 던지기 실험에서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다. 그래서 probability A는 6분의 1이라는 거죠. A를 한 개의 주사위 던지기 실험에서 1이 나올 사건으로 본다면 그래서 1이 아닌 다른 수가 나올 확률은 probability A 컴플리먼트입니다. 그래서 probability A 컴플리먼트는 1 probability A 해가지고 1 6분의 1 해가 답이 6분의 5가 됩니다. 여기 위에 공식을 사용해서 숫자를 대입하면 이렇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곱셈 법칙, 멀티플리케이션 룰을 공부하겠습니다. 곱셈 법칙은 두 사건의 결합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조건부 확률 공식 probability A 기본 B는 probability A는 섹션 B 나누기 probability B 이렇게 사각 박스처럼 된다는 거는 배우셨죠. 그리고 probability B 기본 A도 마찬가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probability B 기본 A는 probability A는 섹션 B 나누기 probability A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이 공식을 이용하면 probability A intersection B는 probability A 기본 B times probability B probability A는 섹션 B는 probability A 기본 B times probability B 또는 probability B 기본 A times probability A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이면 probability A 있는 섹션 B는 probability A 곱하기 probability B 독립일 경우에 probability A 섹션 B는 probability A times probability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근데 요거를 여러분 이게 그냥 눈으로 딱 보고 이러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손으로 써보면서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갖다가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익혔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연습 문제, 교과서에 있는 연습 문제가 아니면 다른 통계학 책에 있는 연습 문제는 꼭 여러분들이 푸셔서 이해가 할 수 있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 이해가 된다. 이걸 갖다가 명확하게 해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공식들의 의미가 뭔지를 갖다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 문제에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예를 통해서 곱셈 법칙을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학은 통계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남학생 7명과 여학생 3명이다. 여기는 인원이 작아서 10명 정도입니다. 대학원 과목은 그렇게 수강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과목의 교수는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돕기 위한 2명의 학생을 임의로 선발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선발된 2명의 학생이 모두 여학생일 확률은 얼마인가? 일단 남학생 7명, 여학생 3명이니까 여학생 2명을 뽑을 확률은 상당히 낮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정확한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수학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이 게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게싱을 할 수도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이제 계산을 해봐야 알겠죠. 그래서 사건 A를 풀기 위해서 먼저 사건 A를 첫 번째 학생이 여학생일 사건이라고 한다. A를 첫 번째 학생이 여학생일 사건이라고 한다. 그럼 probability A는 10분의 3회가 0.3이 됩니다. probability A는 10분의 3회가 0.3이죠. 총 1명 중에서 3명을 뽑을 확률, 3명 중에 1명의 확률은 10분의 3이니까 0.3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확률을 부여하는 방법 중에서 클래시컬 어프로치를 사용하면 되겠죠. B를 두 번째 학생이 여학생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학생이 여학생이라는 조건 하에서 여학생이 선발될 확률이므로 probability B 기본 A는 9분의 2가 됩니다. 즉 나머지 9명 중에서 여학생이 2명이므로 나머지 9명 중에서 여학생이 2명이므로 probability B 기본 A는 0.2가 됩니다. 따라서 선발된 2명이 모두 여학생의 확률은 probability A intersection B이므로 probability A intersection B는 probability A 곱하기 probability B 기본 A 해가지고 10분의 3 곱하기 9분의 2 해가지고 90분의 6 0.067이죠. 제가 확률이 적을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정확한 확률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 사각형 동그라미 빨간 펜으로 칠한 것처럼 이 부분 probability A intersection B는 probability A 곱하기 10명 중에서 1명 뽑을 확률, 여학생 1명 뽑을 확률, 그 다음에 probability B 기본 A 9명 중에서 여학생 1명 뽑을 확률. 그래서 10분의 3 곱하기 9분의 2는 0.067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과서를 봐도 되고 아니면 다른 책을 봐도 되고 보시면서 이 뭐죠? 곱셈 법칙을 갖다가 꼭 엑서사이즈를 갖다가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개념은 더셈 법칙입니다. 더셈 법칙, 어디셔널 룰이라고 하는데, 더셈 법칙은 사건 A와 사건 B의 합사건의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probability A union B는 probability A 플러스 probability B 마이너스 probability A intersection B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걸 갖다가 더셈 법칙이라고 합니다. probability A union B는 probability A 플러스 probability B 마이너스 probability A intersection B. 벤 다이어그램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건 A와 사건 B가 상호 베타적이면 probability A intersection B가 0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probability A union B는 probability A 플러스 B가 된다. 상호 베타적일 때 이렇게 된다는 것도 익혀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셈 법칙도 예를 통해서 한번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도시에서 두 개의 신문인 썬과 포스트가 발간된다. 신문 판매부서는 이 도시 가구의 22%는 썬을 구독하고 35%는 포스트를 구독한다고 보고한다. 한 서베이는 이 도시 가구의 6%는 두 신문 모두를 구독한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이 도시에서 임의로 선택된 가구가 어떤 신문이든 신문을 구독할 확률은 얼마인가? 그러면 probability 썬은 썬을 구독할 확률, probability post는 포스트를 구독할 확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probability 썬과 post입니다.
그래서 probability sum과 post는 probability sum 더하기 probability post 빼기 probability sum intersection post. 그래서 0.2 플러스 0.35 마이너스 0.06은 0.51.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임의로 선택된 가구가 신문을 구독할 확률은 어떤 신문, 선이나 포스트를 구독할 확률은 51%가 됩니다. 다음으로 확률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robability tree라고 합니다. probability tree. 확률 법칙을 적용하는 간단한 방법은 확률 나무이다. 확률 나무에서 하나의 실험에서 발생되는 사건들은 선으로 연결되고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그림은 나무를 닮았고 이에 따라 확률 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률 나무라는 것은 probability tree, 영어로 probability tree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전에 배웠던 컴플리먼트 룰, 여사건에 관한 법칙, 그리고 멀티플리케이션 룰, 곱셈 법칙, 그리고 어디션 룰, 덧셈 법칙 이렇게 배웠는데 이 법칙을 갖다가 적용을 시킬 때 좀 계산량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예를 통해서 같이 좀 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선택의 실험을 확률남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학생이 선택될 확률 probability A, F는 10분의 3 이렇게 나타내 있고 만약에 첫 번째 학생이 이 학생이 아니면 남학생이 되겠죠.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은 1-10분의 3에가 10분의 7이 됩니다. 이 점선으로 나타낸 부분이 첫 번째 선택이었고 이전이 이쪽 부분이 첫 번째 선택을 나타내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 부분이 두 번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표시한 부분, 이 부분이 첫 번째가 이 학생이고 두 번째가 이 학생인 그런 사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probability F 기본 F는 9분의 2. 그래서 합사건은 요 9분의 2하고 10분의 3이 곱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지의 끝부분에 주어진 가지상에 개별 확률의 곱으로 결합 확률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first selection은 probability F는 10분의 3, 두 번째 selection은 probability F given F 9분의 2, 그래서 joint probability는 probability F intersection F는 10분의 3 곱하기 9분의 2 이렇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남자였고 두 번째도 남자의 확률은 제가 방금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한 것처럼 첫 번째 남자의 확률은 10분의 7. 첫 번째가 남자인데 두 번째도 남자의 확률은 9분의 6. 그리고 이거의 결합 확률은 10분의 7 곱하기 6분의 9분의 6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률나무하고 곱셈 법칙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손으로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손으로 직접 해봐야 실수가 줄어들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실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를 아마 못 푸실 건데 그래서 반드시 손으로 한번 해보시고 손으로 반드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연습 문제를 한 몇 문제 풀어보셔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 확률을 확률나무를 통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학대학은 졸업생들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첫 번째 시험의 합격률은 72%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시험에서 불합격하면 두 번째 시험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시험의 합격률은 88%이다. 이후로 선택된 법학대학원 졸업생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확률은 얼마인가?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려면 첫 번째 통과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 시험 쳤을 때 통과하는 경우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고, 또는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에 성공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결합 확률과 이 확률을 갖다가 더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probability pass는 첫 번째 시험에서 패스할 확률 플러스 첫 번째는 패스 못하고 떨어지고 두 번째 패스할 확률,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0.72 플러스 0.2464, 그래서 0.9664가 나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패스할 확률, 두 번째 패스할 확률, 이 두 개를 더하면 0.9664가 나옵니다. 확률 나무를 사용해가지고, 곱셈 법칙을 사용하면, 실수를 줄이면서 여러분들이, 확률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이즈 법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즈 법칙. 베이즈의 법칙은 이 법칙을 발견한 18세기 수학자인 토마스 베이즈의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토마스 베이즈. 베이즈 법칙은 사전 확률과 prior distribution이라고 그러죠. 사전 확률과 우도 확률, likelihood distribution, likelihood probability, 사전 확률, prior probability, 우도 확률, likelihood probability를 안다면 사후 확률, probability A 기본 B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robability B 기본 A로부터 probability A 기본 B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확률 probability A와 우도 확률 probability B 기본 A, 이걸 통해서 probability A 기본 B를 알 수 있다. 목표는 probability B 기본 A 기본 B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사전 확률 probability B 기본 A를 알고 있으면 probability A 기본 B를 갖다가 알 수 있다는 이런 법칙을 베이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약간 언급드렸지만 여러분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확률 prior probability A, 원인이 발생할 확률, probability A와 같이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결정되어 있는 확률, 이걸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A를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도 확률은 likelihood probability, 원인이 발생하였다는 조건 하에서 결과가 발생할 확률, 이걸 probability B 기본 A로 나타내고, 사후 확률은 posterior probability, 사후 확률은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조건 하에서 원인이 발생하였을 확률을 나타냅니다. 요거 약간 이해가 안 되면 A를 담배 피는 사건,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 사건으로 보시고 B를 암이 발생했다 라고 보시면 probability A는 담배를 피는 확률,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 확률, B는 probability B는 암이 걸릴 확률. 그런데 probability B 기본 A가 어떻게 되는 거죠? 담배를 피웠을 때 암이 걸릴 확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후 확률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probability A 기본 B니까 암이 걸렸다는 조건 하에서 이게 담배 때문에 암이 걸렸을 확률, 이렇게 사후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베이즈의 법칙을 갖다가 확장시키는 겁니다. 확장. 결과비를 발생시키는 원인들이 A1, A2, AK라고 했을 때 사전 확률 probability A1, probability A2, probability AK가 우도 확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probability B 기본 A1, probability B 기본 A2, probability B 기본 AK가 알려져 있다고 했을 때 사후 확률, 즉 결과인 B, 사건 B가 발생하였다는 조건 하에서
원인 AI가 발생하였을 확률은 얼마인가? 그러면 probability AI 기본 B가 되겠죠. 그래서 probability I and B intersection B 나누기 probability B 이러면 베이지의 법칙을 적용해서 B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인 A가 발생하였을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지 법칙에서 probability AI 기본 B를 계산을 하려면 probability AI intersection B와 probability B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probability AI intersection B는 probability B 기본 AI times probability A에 의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robability B는 probability A1 intersection B probability A2 intersection B, probability AK intersection B. 그래서 요걸 갖다 다시 어떻게 계산하냐면 probability B given A1 times probability A1, probability B given A2 times probability A2. 그래서 마지막에는 probability B given AK times probability AK.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지금 제가 막 사각박스로 그렸죠. 이렇게 probability AI 기본 B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robability AI 기본 B는 probability AI intersection B 나누기 probability B인데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probability B 기본 AI times probability AI 나누기 probability B 기본 A1 times probability A1 plus plus probability B 기본 AK times probability AK 이런 식으로 베이지 법칙을 이용해서 사후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 상당히 복잡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손으로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손으로 안 해오면 내가 이거 문제 내면 반드시 틀립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거는 베이지 법칙은 시험에 반드시 낼 테니까 반드시 손으로 해서 익혀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MBA 지원자는 GMAT 준비 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는가? GMAT는 MBA 프로그램의 모든 지원자들이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2002점에서 800점까지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 GMAT 시험 점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준비 과목들이 있다. MBA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에 의하면 650점 이상의 GMAT 점수를 취득한 사람들 중에서 52%가 준비 과목을 수강한 반면 650점 미만의 GMAT 점수를 취득한 사람들 중에서 23%만이 준비 과목을 수강하였다. 특정한 MBA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 지원자가 이 MBA 프로그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650점 이상의 GMAT 점수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높은 점수를 취득할 확률이 10%라고 한다. 그는 500불의 비용이 드는 준비 과목의 수강을 고려하고 있다. 만약 650점 이상의 GMAT 점수를 취득할 확률이 2배로 증가한다면 그는 기꺼이 준비 과목을 수강할 것이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제 내용을 좀 이해하셨는가요? 준비 과목을 수강했는데 이 준비 과목을 수강을 했을 때 650점 이상의 GMAT 점수를 취득할 확률이 기존 몇 프로였죠? 10%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2배 이상 되면 어떻게 되죠? 준비 과목을 들었을 때 650점 이상 GMAT 점수를 취득할 확률이 20% 이상이 되면 뭐죠? 수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 과목을 들었을 때 GMAT 점수가 650점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예, 그걸 구하면 되겠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문제를 다시 보시면서 문제를 갖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풀이 과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그냥 그대로 풀면 어려우면 이걸 갖다가 다
기호를 통해 가지고 통계 기호를 전환해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A는 지넷이 650점 이상 취득할 사건 이렇게 보고 그래서 A라고 두시면 되고 650점 이상 취득할 사건을 A. 따라서 이 사건은 650점 미만 취득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준비 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지넷 650점 이상 취득할 확률은 10%이므로 probability A는 0.1이 됩니다. probability A는 보시는 것처럼 0.1이 되고 probability A 컴플리먼트는 1-0.1 그래가지고 0.9가 됩니다. 0.9. 다음으로 사건 B를 준비했습니다. 사건 B. 사건 B는 준비 과목을 수강하는 사건이고 사건 B 컴플리먼트는 준비 과목을 수강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베이 정보로부터 probability B 기본 A는 0.52 probability B 기본 A는 0.52가 되고 probability A 기본 B 기본 A 컴플리먼트는 0.23 probability B 기본 A 컴플리먼트는 0.23이 됩니다. 이거는 주어진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는 probability A 기본 B를 알기 원하며 probability A 기본 B가 20%이면 더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 이상이 되면 준비 과목 수강을 위해 500불을 지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probability A 기본 B가 20%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갖다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베이 정보로부터 probability B 기본 A는 0.52가 되고 probability B 기본 A 컴플리먼트는 0.23이므로 이 사건 법칙을 사용하면 probability B 컴플리먼트 기본 A는 1-0.5 해가지고 0.48 probability B 컴플리먼트 기본 A 컴플리먼트는 1-0.23 해서 0.77이 나옵니다. 우리가 probability A intersection B를 구해야 되는데 확률 나무를 사용해 가지고 probability A intersection B를 구하면 probability A가 0.1, probability B 기본 A가 0.5로부터 이 두 가지 것을 곱하여 probability A intersection B는 0.051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0.051을 얻을 수가 있는데 굳이 뭐 확률함을 여러분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어느 게 편리하냐에 따라서 확률함을 사용하셔도 되고 안 사용하셔도 되고 중요한 거는 probability A intersection B를 구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probability A intersection B는 0.052가 나오면 구할 수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probability A 기본 B는 probability A intersection B 나누기 probability B인데 여기서 좀 전에 우리가 probability A intersection B는 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probability B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probability A intersection B 좀 전에 구한 것과 probability A complement intersection B 이렇게 하면 probability B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probability B를 갖다가 구하면 0.052 더하기 0.207 해가지고 0.259가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probability A intersection B하고 probability B를 다 구했기 때문에 probability A 기본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probability A intersection B는 probability A intersection probability A 기본 B는 probability A intersection B 나누기 probability B 해가지고 0.201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0%보다 큰 거죠. 0.2보다 큽니다. 지원자가 준비 과목을 수강하면 GMAT 650점 이상을 취득할 확률이 20.1%가 되어 2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지원자는 준비 과목 수강을 위해 기꺼이 500불을 지불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좀 헷갈리시죠? 헷갈리는 거 충분히 교수님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 이런 파트는 여러분들이 일단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 반드시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연속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시험에 교수님이 내는데 필수로 내겠죠. 반드시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시험에 낼 테니까 반드시 이거는 100%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확률 계산을 위해서 독립사건, 합사건 이런 확률 계산을 했고 그리고 컴플리먼트 룰, 멀티플리케이션 룰, 어디션 룰 했고 그리고 프로버티 트리를 사용해 가지고 이런 컴플리먼트 룰, 멀티플리케이션 룰, 어디션 룰 이런 것들을 갖다 한번 적용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좀 어렵지만 베이즈 룰을 배웠습니다. 베이즈 룰은 많은 거였죠. 그렇죠. 사후 확률을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probability A 기분 B가 주어졌을 때 probability B 기분 A 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갖다가 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 익혀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숙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4월 13일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숙제 제출은 제가 BB에 제출하는 칸을 만들어 줄 테니까 BB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에도 만나지 못한다면 한번 또 교수님이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강의하는 것도 지금 생각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에 만나면 그냥 온라인으로 만나서 하면 되는데 4월 13일에도 만약에 못 만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된다면 BB로 숙제도 제출하고 강의도 실시간 온라인 강의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